저의 도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 공공산후조리원의 확충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시군의 80% 이상이 인구소멸 위험지기라는 것은 이제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제시한 인구소멸 지수에 따르면 강원도가 인구소멸 위험지역 비중이 83.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우리 경북도로 82.6%, 전남 81.8% 순입니다. 이렇게 경북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수위에 있습니다만 인구소멸을 막을 저출산 정책의 하나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은 뒤처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2021년 11월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경북 울진군을 포함하여 경기 여주시, 충남 홍성군, 울산 북구 등 총 13개가 있으며 이 중에서 서울 송파구와 제주 서귀포시는 도시지역임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저출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 비중이 높은 강원과 전남의 공공산후조리원은 강원 삼척시, 철원군, 양구군 등 3곳, 전남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나주시 등 4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은 울진군 울진의료원 내에 8억 원을 투자하여 모자동실 등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을 2020년 11월에 구축한 상황이고 김천시와 상주시에 각각 24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하여 원래 2022년 4월과 11월에 개원을 앞두고 있는 정도가 현 실정입니다. 경북이 인구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넘어서기 위한 정책적 실천이 뒤처지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해 나가는 것은 저출산 시대의 주민복리를 확보하고 젊은 부부의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제고하는 기능을 하여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아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경북도 내 분만 산부인과가 있으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으로 남은 영주시와 예천군뿐만 아니라 경북 남부권에도 영천시 등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도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천은 2020년도 합계 출산율이 1.358명으로 경북도 내 시단위 중에서는 2년 연속 1위였습니다. 여기에다 영천은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 한 해피니스 스타 영천 패밀리센터 건립이 선정되었음에도 추진되지 못하였고 결국 민간병원에 분만산부인과를 유치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을 산모실 5실 규모로 2021년 4월에야 겨우 개원하였습니다. 이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실적은 총 49명으로 영천시 관내 출생아 552명 중에 8.9%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한 아이 낳기 좋은 경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과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더라도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추진을 통해 경북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경북이 스마트팜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스마트팜이 만들어져야 하며 본 의원은 특히 기존의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민들이 이러한 스마트팜과 미래 농업에 참여하여 그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지원 방향 또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중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창출과 관련하여 공공인프라의 조성 및 시설, 장비,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정부의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022년 1월에 문경 오미자, 의성 마늘, 안동 마, 영천 포도, 성주 참외, 경산 대추 등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에 선정된 영천 마늘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한방마늘 산업특구로 지정이 되고 경상북도 마늘 주산지로도 지정이 되면서 마늘을 6차 산업화시켜
영천의 미래농업 먹거리를 발굴하자는 영천의 지역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먼저 영천시에서 전국 마늘 주산지와 영천 마늘의 강약점을 비교 분석한 표를 보시겠습니다. 영천 마늘의 경우 강점으로는 1차 산업 생산 기반, 2차 산업의 단순 가공, 그리고 B2B 유통 채널까지를 갖고 있으나 고부가 가치 가공식품, B2C 유통 채널, 3차 산업으로의 융복합도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 산업에서 6차 산업화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서산 육종 마늘의 경우 1차 산업으로의 강점은 약하더라도 2차 산업화와 체험, 관광, 브랜드화 등 3차 산업으로의 강점을 내세워 융복합 산업으로의 수위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영천 마늘의 강약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약점이 우리 경북 특산물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경북에서도 특히 경북 남부권에서도 영천만큼 교통 인프라가 뛰어나고 그와 연계하여 지역의 개발이 필요한 곳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로 영천 마늘이 선정된 것을 기회로 체험 농장뿐만 아니라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 등 관광과 접목한 미래 첨단 농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대구, 울산 등 주변 대도시의 관광객 유입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경북의 마늘 생산량이 경남 86,600톤에 이어 65,900톤으로 2위인데도 불구하고 마늘 취급 농협 공판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 마늘 생산량에서 한지역 1위인 의성과 난지역 2위인 영천이 마늘 취급 농협 공판장이 없는 데 비해 한지역 2위인 서산은 한 곳, 난지역 1위인 창녕은 5곳이나 있는 상황입니다. 영천과 의성이 마늘로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라도 이런 기본적 마늘 유통망부터 먼저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마늘 생산 유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영천 마늘 공판장이 세워져야 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춘 IoT 설비의 완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미래 경북 마늘 산업을 위해서라도 영천시에 마늘 공판장을 넘어선 경북 마늘 전용 도매시장을 만들어 전국적 가격과 수매를 결정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규모화를 실현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경북의 지역 특산물을 관광지와 연계하고 농촌 체험, 음식 체험, 가공제품의 확대 등 지역 특산물 사업의 6차 산업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영천 한방마늘 특구의 중심축이자 전국적 마늘 사안지인 영천 마늘 산업을 6차 산업화하는 영천 마늘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지원의 가장 기본인 전국 최초의 마늘 도매시장 설립에 대하여 경상북도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북 말산업 육성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2015년 농식품부 말산업 특구로 제주 다음으로 내륙에서는 처음으로 유치되어 구미, 영천, 상주, 군위, 의성이 호수월드 말산업 특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생산 전문농가 육성, 성막길, 연관산업 육성 등 170억 원을 투자해 구미의 성마장, 영천의 마유 화장품, 상주의 포니랜드 등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구미시 성마장의 종합마술경기 전용 경기장 조성과 영천시 운주산 성마조련센터와 상주시 국제성마장의 안전시스템 정비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경북의 말산업이 이렇게 조기 추진되었지만 성과가 어떠한가에 대한 판단을 지금은 해볼 때라 생각합니다. 2020년 통계를 보면 경북의 말농가는 224호로 전국 2183호의 10.3%이나 말사육 두수는 전국 26,525두 중에 1,215두를 키워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영천이 30호에 212두로 경북의 18%를 차지하고 있고 구미, 경산, 상주 순의 사육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말농가의 44%와 말두수의 55%를 차지하는 제주도와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248농가로 경북과 농가 수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경기도만 하더라도 사육 두수가 4,629두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 경북 지역의 말사육 농가가 경기도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의 경북도 말산업 예산만 보더라도 10개 사업에 76억 원 규모입니다만 학생 청마 체험 사업의 절반인
37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 나머지 사업들도 승마에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말산업의 육성에 좀 더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09년 영천시가 제4경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되고 12년 만인 2021년 10월에 최종 건축 허가가 완료된 영천경마공원은 2022년도 착공 예정으로 2025년 12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이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인프라가 완비된다면 새로운 경북의 미래 관광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경북 말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키우는 말산업, 타는 말산업, 공산토마되는 말산업을 육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제주도에 가지 않고도 말과 함께 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5년 영천경마공원이 조성되는 것과 연계하여 경북 말산업 육성은 서로 뗄 수 없는 시너지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미, 상주 등 호수월드 말산업 특구 지역과 함께 영천을 중심으로 경북의 경마, 승마, 말 관련 산업 발전에 대해 지사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북 소방장비의 획기적 변화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이천의 물류센터 화재에서 소방관 한 분이 목숨을 잃었으며 2022년 1월 6일 평택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의 화재로 인해 소방관 3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애도를 표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안타까운 희생과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최소한 소방 관련 장비로 인한 귀중한 도민의 재산과 소방관의 인명에 손실이 없도록 되돌아봐야 합니다. 2022년 경상북도 소방장비의 노후교체 및 신규 보강 예산은 303억 원입니다. 그중 소방차량 교체 보강이 187억 원, 화재 진화 및 개인 보호장비 교체 보강이 41억 원, 구조장비 교체 보강이 35억 원, 구급장비 교체 보강이 24억 원, 기타 통신 등 장비 교체 보강이 14억 원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의 소방장비의 보유 및 노후 현황을 보면 개인 보호장비는 기준 수량 대비 128%를 확보하고 있고 노후율이 0%이고 구조장비는 기준 수량 대비 153%를 확보하고 있고 노후율 3.84%이며 구급장비는 기준 수량 대비 101%를 확보하여 노후율 1.5%인데 비해 소방차량은 기준 수량이 959대인데 보유 차량이 950세대로 6대가 모자라 보유율 99%이고 특히 보유 수량 중 노후 차량 대수가 190세대로 노후율이 전국적으로 하위권입니다. 특히 문제로 보이는 소방차량 노후율에 관해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비교해보면 전체 차량 기준으로 소방차량 노후율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3번째로 높고 출동 차량인 펌프카, 구조차, 구급차 등 주력 소방차량의 노후율은 661대 중 112대가 노후하여 16.9%의 노후율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3번째로 높고 도 단위 비교로는 노후율 첫 번째입니다. 경기도를 제외하고 소방차량의 보유 대수도 많은 만큼 노후 비율도 높은 상황인 것입니다. 소방장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수호장비이기에 노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도민을 지키는데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의사님과 도의회, 특히 건설소방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2022년을 도민 안전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을 해나가는 해로 하여 우리 경북소방본부 주력 소방차량의 노후율을 5% 이내로 낮춰 전국 최소 비율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사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아울러 최근 타 지자체에서 소방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산불 전문 진화차 등 지역 맞춤형 소방차를 보강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급경사 산악지역을 이동할 수 있고 자체 유압 시스템으로 이동 중에도 고압 방수가 가능한 산불 전문 진화차, 고가 사다리차 접근이 어려운 아파트 등의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소형 사다리차,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이송 체계 강화를 위한 음압 구급차 등 우리 경북 시군의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역 맞춤형 소방차 또한 보강을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역 맞춤형 소방차의 보강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캠, 드론 등
최신 기술의 소방장비들 또한 화재 및 구조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기에 이러한 소방장비 확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답변 바랍니다. 이번에는 임종식 교육감님께 다문화 아동의 학업 성취도 향상 방안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학생 관련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 경상북도의 다문화 학생은 유치원생 포함 11,871명으로 2021년 전국 다문화 학생 비율은 3%인 반면 경북은 4.18%로 전국 비율보다 한참 웃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다문화 학생이 한 해 1,000명씩 증가하는 데 비해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2년 다문화 학생 수가 2,770명에서 2021년 1,787명으로 약 4배 이상 늘어날 때 전체 학생 수는 2012년 33만 2,449명에서 2021년에는 25만 6,611명으로 22.8%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다문화 학생 비율이 2012년에 0.83%에서 2021년에 4.18%로 3.35% 증가하였기에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도 그만큼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숫자의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는데 경상북도 교육청은 매해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왔고 2021년에는 29억 원으로 늘려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교원 역량 강화 연수, 글로벌 리더, 진로, 직업, 체험단 운영 등 다수의 교육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코로나19 시국에 이런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국제결혼 과정이 경제적으로 그리 충실하지 못한 과정이 많고 인터넷 등 비대면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볼 때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교육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특히 중도 입국 가정의 학생이나 외국인 가정의 학생은 더욱 그러한 여건이 안 될 가능성이 큰데 다문화 학생의 교육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경북에서 사회의 기둥으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말이 필요하다는 교훈처럼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의 다문화 담당 부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워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중 언어 교육, 부모 나라 교육 등 학생 개별의 특성을 맞춘 교육을 통해 미래의 민간외교, 통상의 인력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문화 학생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 예의 하나가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입니다. 현재 다문화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언어 발달,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를 국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유치원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는 6개 시군 12곳인데 정책학교의 다문화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치원 다문화 학생들은 794명 중 5%인 46명에 불과하며 초중고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는 14개 시군 23곳으로 초중고 다문화 학생 9,790명 중 4%인 412명의 학생들에게만 정책학교의 다문화 교육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급은 경주, 경산, 칠곡 세 군데의 지자체에만 15곳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학교가 없는 지자체는 영천을 포함해 영주,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예천, 울릉 8곳에 이릅니다. 그런데 경북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 거점학교 27개 교의 경우에도 정부 사업인 정책학교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2022년 4월에 사업을 종료합니다.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가 없는 지자체를 줄여나가고 혜택받는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며 경북의 다문화 교육 거점학교도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로 전환될 때까지 사업 종료를 유예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난, 가정불화, 학력부진 등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날 가능성을 줄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커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하여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문화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교육감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